네, 경기도 고양시갑 김성혜입니다. 제가 경기도민이긴 한데 서울 시민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려고 하는데요. 시장님, 불법 하도급 임금 체급, 이 불법 하도급 자체가 임금 체불 문제도 양수하느라고 무자격 영세업자들에게 공사를 맡겨서 안전 문제까지 발생시킨 중범죄라는 점 어떻게 좀 동의하십니까? 예, 하도급은 엄격히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서울시는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네, 23년 청계천 차집관로 단면 보수공사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차집관로는 뭐 쉽게 얘기하면 이제 하수도 고치는 거죠. 지금 보시면 PPT에 보시면요. 물 돌리기를 공사해서 이제 물을 옆으로 1번으로 돌려서 공사 구간을 마르게 한 다음에 땅을 파서 하수도 공사를 하는데 이 물 돌리기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관련돼서 혹시 시장님 보고 받으셨나요? 국감 전에? 예, 이 주제를 질문하신다는 말씀 듣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전에 알고 계셨나요? 그 전에는 몰랐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명의도용계약이라는 점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중랑물재생센터가 발주한 공사인데 강일산업이라는 곳이 이걸 이제 수주를 했습니다. 근데 강일산업이 난이유통하고 GHI 이렇게 두 군데하고만 납품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했으니까 다른 계약 사항은 없고. 그런데 이제 물 돌리기 이 공사가 이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분쟁이 일어났는데 보시면 서울시 제출 민원 검토 문서에서 발췌한 내용을 보면 민원 사항에서 신고자의 대응전기 하모 대표가 이름이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대응전기가 여기 위에 계약에 안 등장하는데 왜 나오나 궁금해하실 텐데요. 일단 GHI는 이 대응전기 직원이 만든 회사라서 여기 말하는 엔진 납품 같은 걸 하는 곳이 아니고요. 라니유통은 이 하모 대표의 부인이 차린 업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페이퍼 컴퍼니에 가까운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하겠는데 결국 공사를 다 대응전기가 했으니까 이 공사에 이제 대응전기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자, 시장님. 이렇게 된 건 좀 비정상적인 거겠죠? 예, 허가받지 않는 그 비정상적인 하도급 계약을 했던 걸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담당자들 얘기는요,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명의 도용 계약이 이루어진 것 자체를 몰랐다 이렇게 말하는데 시장님 판단은 어떠십니까? 글쎄요, 조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다고 하시면 안 되는 게 왜냐하면 건설기술진흥법 54조하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88조에 의해서 이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한 공사장 협정 점검 대상입니다. 이 지역이. 그렇기 때문에 공사 관리 감독을 딴 데가 맡은 게 아니라 서울시설공단이 맡았거든요. 모를 수가 없죠. 여기는 딱 이렇게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대상인데 공단이 몰랐을 리가 없고 공단이 알았으면 시에 보고 안 했을 리가 없는데 시장님 뭐 지금부터 검토해 보시겠다고 하면 제가 국감 질의하는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검토가 정말 안 되신 겁니까? 예, 공사를 감독한 시설공단 담당자의 관리 감독 업무 소홀에 대해서도 서울시 본청에서 감사위원회를 열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해당 공사는 직접 시공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납품 두 가지만 있어서 여기에 들어갔던 비용 4억 6천만 원은 받았고 나머지 대금은 지급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5억 4천만 원은 못 받아서 지금 이 분쟁이 일어나게 된 건데요. 자, 하도급 업체가 대금을 못 받은 거죠? 예, 대응이 5억을 못 받았다고 소송을 걸면 이게 문제를 삼으면서 이게 드러난 사실이라고 하는데 대응이 하도급을 불법으로 진행할 때부터 서울시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모른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관리감독 책임 인정하시죠? 네, 하여튼 공단에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단 확인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하여튼 자, 다음 보시면은 뿐만 아니라 불법 체류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위한 문서 위조까지 지금 벌어졌습니다. 자, 공공기관 발주 사업의 문서 위조에 불법 체류자를 인부로 부리고 여기에 또 돈까지 빼돌렸다는 건 자체가 정말 경악스럽거든요. 서울시가 의원실에 보고한 자료 보니까요. 물돌리기 공사에서 6명의 불법 체류자 임금 지급을 위한 가짜 명단이 확인이 됐습니다. 제가 오늘 한 사례만 들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서울시 발주공사에서 불법 하도급 직접 시공 원칙 위반, 부당한 노무비 지급이 만연하다는 제보가 지금 이어지고 있고요. 관련된 공무원들도 연루됐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시장님 좀 어떻게 보시는지 쭉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에 대한 총평을 좀 한번 해주실까요? 어떤 각오이신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임금 지급 허위 명단을 작성해서 대금 청구한 거는 위법행위로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겠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아마 그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남 얘기하시니까 제가 참 답답한데요. 일단 시장님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과거의 사례를 한번 볼까요? 2021년에는 다단계 불법 하도급과 페이퍼 컴퍼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록 취소 조치 자체하고 형사 고발도 하겠다. 2021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 다음에 23년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도급 문제 끊지 않으면 한국 건설의 미래는 없습니다. 서울시는 부실공사의 문제를 본질부터 접근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하도급입니다. 이렇게 쓰셨는데 이거 2023년 11월에 쓰신 글이잖아요. 2024년에 민원 제기가 됐고, 근데 민원 제기 사항에 대해서 시장님 아직도 보고를 못 받으셨는데 뭔가 좀 이상하게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글쎄요, 의원님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서울시는 아니, 전 다 파악한 거 말씀드렸어요. 제 걸 모른다고 하지 마시고요. 시장님이 모르고 있던 것에 대해서 반성을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시간 충분히 드리잖아요. 예, 말씀드릴게요. 서울시내 저런 사업은요, 1년에 수백 수천 건입니다. 시설공단이 저런 사업을 수십 건 하고요. 그런 걸 다 서울시장이 파악하고 대응을 하려면 본부장은 왜 따로 있고 과장팀장은 왜 따로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왜 몰랐느냐 이렇게 질문하실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건가를 질문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 네, 시장님 제가 말씀드렸지만 2023년에 하도급 문제를 끊겠다라고 선언하셔서 시장님 엄단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21년, 23년 제가 말하는 시간 충분히 드렸으니까 좀 잠깐 참아 주실래요? 예. 21년하고 23년도에 페이스북에 뽐내면서 하도급 문제를 이러겠다 저러겠다 말만 하지 나아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 대해서 강조를 했는데 시에서는 보고를 못 받고 제가 보기에는 그저 말뿐인 정치인이지 행정가로서는 점수를 좀 높이드리기가 어려운. 동의할 수 없습니다. 공사 현장 전수조사하셔서 노현실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보고해 주시고요. 제가 옆에서 좀 감시도 해드리고 격려도 해드리겠습니다. 동의 못 하시겠다고요? 어떤 점을 동의 못 하시는지만 들어볼까요? 수천 건 있는 공사 중에 하나를 하도급을 준 걸 발견 못했으니까 원래 하도급 근절 의지를 밝힌 것과 배치된다. 글쎄요, 시민 여러분들이 동의하실까 싶습니다. 네, 지난 3년 동안 서울시하고 지속기관 사업소에서 발주한 공사 중에서 하도급 분쟁이 31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같다고 할 수 없고요. 모르겠다라고 넘어가신 거 어쩔 수 없죠. 서울 시민들이 안타까운 소리네. 마치겠습니다. 자.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 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오정바이오를 추천해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입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에 오정바이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실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802-5352 똑같이 무료 급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